전국적으로. 이거 나는 벌써 여론 조작이 시작됐구나. 그래 항상 그 사람들은 여론 조작을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여론을 갖다가 띄웁니다. 몇 프로 해가지고는 얼마 있으면 거기에 그쪽 진영에 있는 어떤 아주 그 뭐랄까 하고 말빨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 우리가 몇 프로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 결과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회 선거도 그렇고 전에 대통령 선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먼저는 그냥 밑자리까지 한 자리 숫자까지 거의 맞추자는 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요. 제가 그 여론조사 쭉 봤거든요. 네. 호남에서는 확실히 김문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1.1%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뭐 10%, 5%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냐면은 부산, 경남, TK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재명이 지지. 거기서 이재명 지지가 4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죠. 부울경에서 40.3%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참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여론조사 기관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진보적인 그런 계열 말고 보수적인 계열에서도 좀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여론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가 진보적인 계열이 많습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또 내가 아는 유지들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부산이나 대구에 어떠냐. 아마 내가 전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에서 국회의원이고 뭐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안 한대. 아,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서울에도요. 예. 그 소위 한동훈계. 예. 한동훈계의 그 당협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사람들은요. 아예 선거운동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안 하고 그리고 프랑카드나 이런 거 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흔한 뭡니까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 민주당을 응원하는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막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동훈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의 당협위원장을 아예 손 낳고 김문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눈에 띄게 보인다니까요. 그거 시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기에 뭐 저 대선보다는 그 다음에 당권 잡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당권 와서 다음에 지자체 어차피 때 뭐 김문수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니까 그냥 뭐 선거운동도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끝나면은 이 김문수는 퇴진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권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이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정통 보수 우파라면은 저 국민의힘 저거를 수술 안 하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야 부정선거도 막을 수가 있고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저기 국민의힘을 저걸 쇄신도 하고 저걸 어쨌든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해서 당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은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밉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밀어주자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거는 역사에 소멸돼야 돼요, 저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볼 때 이분은 정말 시민운동가구나. 애국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는 분이다 하면서 그 이번에 그 보니까 그 구주화 그 후보를 아마 그 사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목사님 예. 어제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튼간에 오늘 기자회견 몇 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퇴 그를 제출했고 오늘 기자회견 하면은 이제 공식화되고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기 사퇴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전혀 선거운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사람은 제 아우도 그러더라고.
오늘 기자회견 기자회견 10시라고 10시라고 하네요. 그 10시에 이제 하는데 제 아우도 형 이거 그러면 할 때 그때 가서 하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하길래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국민이 그 자유마을 식구를 비롯해서 국민이 밑에서부터 운동을 해줘야 될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밑에부터 국민 계몽운동으로 대한민국 살리는 자유민주주의 살리는 운동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주와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올 때에는 우리가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금 많이 열세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겹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지금 이런 어려운 때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내 가지고 표를 가르느냐 이러면서 우리 광화문 세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분열이 일어났어요. 네, 네. 그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 예, 예.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국민들이. 예. 근데 이게 늦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정광훈 목사님한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침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결단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구주와 후보와 함께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우리 그 광화문 거기서 그 구주와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나 그 두 분의 그 좀 아줌마들이 나한테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두 분의 밖에 잠깐 나갔더만은 막 신랄하게 이렇게 분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근무소를 다니라 해도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정광훈 이 자유통일당 세력은 끝까지 이렇게 별도 후보를 내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막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오해한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망 안 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다 그렇게 됐으니까 오해가 다 불식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자유통일당이나 강화문 세력이 결단하고 자유우파 보수를 분열시켜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제요. 예. 그 TV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준석이도 사퇴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사퇴보다 통합하겠지. 이준석이가 그걸 뭘 보고 알았냐면은 야,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그 이재명이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 정책 노선은 거의 같으니까. 예. 정책 노선이 그래서 근데 똑똑하더라고 이준석이가 확실히. 예. 우리 김문수는 제가 보니까 말은 잘 못해요. 그런데 김문수는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그의 삶이. 그 진정성이 보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아까 있던 그 이준석이는 말을 잘해요. 말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하버드 출신. 누굽니까? 그 이재명이는 야, 그 빠져나가는데 명수도만. 근데 빠져나가는데도 국민이 훤히 보이게 빠져나가. 빠져나가도 뒷꼬리는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저게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는구나.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한 번 더 보시면 저는 여기에 그 지금 중국인이 27,000명이 늘었다. 그 4년새 외국인 가입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보험, 보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건강보험 취득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격취득자. 예, 자격취득. 조금 내려보면 나오지 않나 제목? 아니 우위로. 예. 저출생 건보취득, 건강보험 취득 한국인 3만 명이 줄 때 중국인은 27,0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준 만큼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4년새 외국인 가입자가 폭증을 했는데
부정수급자가 17,087명이 늘었다고. 저 부정수급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자녀들이 왔으면 그 부모들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선거에 관여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영주권 가지고 몇 년 이상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못 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 뭐 합니까? 예, 그 못할 지방선거를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네. 사람은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거죠. 예, 그 있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뭐 그런 사람들 또 한국인으로 이제 완전히 행세를 하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까지 다 취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국민의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인들은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거대한 인구의 큰 중국이 대거 자기 나라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한국을 엄청나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길거리를 명동 쪽에 내 중구에 사니까 예. 명동 쪽을 가다 보니까 이야 이 중국인들이 아닌 아시아계 말고 예.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 등 들어가 보면은 네. 외국인 뭐 우리 동양권 말고 서양권은 마찬가지고 한국의 수도권 서울 일대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뭐 편리하지 지하철도 앉아있지 유튜브 그렇죠. 잘 나오지 그 뭡니까 그 첨단 그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자기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볼 때는 대한민국이 완전 신천지 같이 느껴진다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뭐 먹거리 풍성하지.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 많고 러시아는 저런 사람들도 여자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매력적인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면 베트남도 4배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느는 거하고 중국인이 느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것 달라요. 같아요. 정책적이기 예. 때문에 네. 지금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거기 나라 가보면은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또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차원하고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다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지역에 오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큰 사고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왔을 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 가운데도 중국 공산당, 예? 중공. 그래 중국인 가운데서 네. 조선족을 포함해서 조선족도 완전 중국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조선족들입니다. 세뇌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데 일반적 노동자 근로자로 오는 계층도 있지만은 많은 중국의 재력을 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올리고 이 캐나다가 그렇게 돼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돈가 있는 사람들이 세계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돈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그 나라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쏠리고 몰리면은 그 나라의 경제 질서를 기본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 프랑스나 독일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꼭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들의 촌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면 괜찮아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 계몽이나 국민을 깨우고 나라의 바른 길로 길잡이 할 수 있는 세력은 광화문 세력이잖아요. 국민을 계명하고 이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번 선거에다 다 몰빵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회개혁운동이라든지 국민계몽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참 로드맵이 그 자유통일을 언젠가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우리는 참 천만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척에서 개몽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맞아요. 이 나라가 무지몽매하게 지금 현재 깊은 잠에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제도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할 때도 그랬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경로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일단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무력 충돌 외에는 전 방면에 그걸 전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과 후보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이 이긴다. 트럼프는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정보부를 통해서 미국에 그대로 보고되니까 트럼프는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국민들이 우리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계몽운동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김문수 대통령이 된다면 김문수 대통령은 사실 광화문 세력과 함께 국가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국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는 다 저거 다 갈아엎을 땅이지. 지금 저들은 국가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요. 국민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김문수한테 몰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몰표를. 그래서 아까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묻잖아요. 왜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은 국가를 생각해서 그럼. 지금 구주와 후보도 아마 아쉬운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갖고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한동훈 세력이나 권성동 권영세 이 세력들은 선거 운동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당 대표를 하고 국가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의힘에 있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가서 연설하고 앉았더구만. 김상욱이 예. 그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인간들을 정체성도 없는 인간을 한동훈이 그런 사람들 공천해 놨더니 좌파 인사들을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또 뭐 김문수 유세하러 다닌다고 근데 해치지 뭐 그 사람이 정말 도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당권 잡겠다고 지금 아마 나서는 것 같은 자기 선거를 위해서 나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요 선거 운동도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고 이제 이번 주인가부터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김문수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자기가 따로 하겠다. 지금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세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세력이 다 뭉쳐가지고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김문수가 카카스로 되면 안 됩니다. 또 탄핵당하니까. 그래서 사면을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사면을 한번 보면 사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판세 뒤집을 기회 김문수 윤 탈당에 이재명 추격전 고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면 그래서 어쨌든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지금 여기 보면 이재명 당선되면 한 번 더 치러 법정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 해가지고 고법으로 돌려놓은 것이 원래는 5월달에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더불어당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이 앞으로 대선 이후로 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대선 이후에 그렇게 판단해가 판결해가지고 유죄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면은 당선돼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가 되는데 이 사람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법을 내놨느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모든 진행되는 재판도 그 수업되는 그런 법까지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법이 그냥 누더기 조각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내려가지고 조금 오른쪽으로 한번 볼 수 있나? 내려서. 아까 이낙연 씨도 그 얘기해요. 어떻게 피의자가 검사를 겁박하고 오면을 봐주세요. 피고인이 어떻게 판사를 겹박하냐. 나라가 지금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 나와야죠. 나와서 대한민국을 국가를 생각하고 싸워야죠. 그래 도둑놈이 오히려 경찰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나라가 지금. 이번에 그 구주화가 그 마지막 연설하는데 보니까 참 잘 집었더라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 공통점이 뭐냐? 아 맞아. 우리 광화문에서 어제 그런 연설했어요. 네. 가족 범죄단이다. 참 공교롭게 딱 그러네. 전 가족이 다 연루돼 있네죠. 예.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청렴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뭐 참 천년기념물적 인물이죠. 국가에서 민주화 보상금으로 10억을 줘도 그걸 뭐 자기는 충분히 보상받았다.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함으로 보상받았으니까 굳이 그걸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동길 교수하고 장기표 선생하고 이 세 분이 그걸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가 살면서 보면 가족 간에도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야단치잖아요. 또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이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저 국가의 지도자를 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온 가족 식구가 마누라 할 거 없이 자식 할 거 없이 통째로 저렇게 범죄단이 구성이 되었는지 저 구주와 후보가 아마 저걸 변호사니까 이 USB 그거 저거 했던 맞아요. 변호사 아닙니까? 맞아요. 이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그래서 이재명하고 해요? 아니 저기 김문수 하도 이재명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면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면에 보면은 여기에 조금 오른쪽으로 좀 넘겨보세요. 15면 오른쪽으로. 아닌데 이거 다야? 이건 사설이네요. 예, 사설 말고 거기 그럼 14면인가? 사설 말고. 예, 여기 윤 대통령 탈당으로 국힘은 뭘 얻을까? 이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내가 그래프로 도표를 한번 그려본 적인데 다시 한번 그거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도표. 네. 여기 이거 보면 참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전략이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돼도 거예요. 한참 잘못됐죠. 어차피 집권당을 했으면은 집권당 잘했든 뭐했든 그 모든 걸 안고 가야 그게 정치 도의도 맞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탄핵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 신사적이고 품격에 맞는 거지. 자기들이 인격이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막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인식으로 하고 제명을 해야 된다는 말하고 완전히 야당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프레임 정했습니까? 이 현재 국힘당 김문수 후보를 내란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내란 종교 세력 규정하면은 이 내란 겸을 왜 했느냐?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 너희들 반국가 세력이야. 간첩 잡는 법도 안 하고 하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이야. 이렇게 맞받아 쳐야 되는데 동시에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놈이 그 표를 찍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냐고 뭘 얻겠다고 그런 거에 프레임에 갇혀버려가지고. 자 저기서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일부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광훈이하고 손 끊어라. 윤 대통령하고 손 끊어라. 지금 계속 했지. 황교안하고도 손 끊어라. 황교안하고 손 끊어라. 네. 그러면 니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게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저기 긍정 우리 편 쉽게 말하면 우리 편 그 우수 긍정 적극 긍정 16%야 반대 세력이 16%야 이렇게 합시다. 야당이 파란 걸로 가고 빨간 거는 국민의힘이야. 응? 김문수 이재명으로 봅시다. 그러면 항상 모든 건 50대 50에서 봐야 돼요. 50대 50인데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 적극 긍정 세력과 우수 긍정 세력과 적극 부정 세력은 절대 안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안 움직여요. 다만 움직이는 게 어디냐 하면은 그래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4%인데 이쪽에 그 긍정적이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김문수가 훨씬 낫다. 그 강력하게 저 16%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긍정이 따라오지요. 따라오면 대세가 글로 가는 걸 보면서 약간 부정했던 사람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넘어온 만큼 이기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예. 김문수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예. 당심과 민심을 똑같이 예. 압도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예. 당신과 민심을 다 가져간 사람 없다는 거죠. 예. 박근혜 때도 못 가져갔고 예. 이명박 때도 못 가져갔고 예. 자기는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문수가 그렇게 당신과 민심을 가져갈 수 있어서 후보가 됐던 이유가 뭐냐? 예. 지금 안에 있는 긍정적인 그 세력들이 김문수를 딱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꼿꼿함에. 꼿꼿함에 예. 거기에 딱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는 야인이었단 말입니다. 예. 한동훈이가 주류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한동훈이가 배신하는 것을 딱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동훈을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문수를 중심해서 단단히 뭉쳐 나가면요, 약간 긍정은 이쪽으로 다 붙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도 비교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 우리 저기 홍동훈 목사님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나는 이미 졌다고 보고 있거든 나는. 그렇게 보는 게 그 대세죠 모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적극 긍정 우수 긍정을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세에 예. 별로 관심이 없는 예. 겁니다. 광화문하고 함께하지 마라. 황교안하고 함께하지 마라. 윤석열도 떼내라. 윤석열이도 떼내라. 윤석열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은데? 저 병신 같은 새끼들 말이야. 네. 자기들 힘으로 싸울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끌어모여가지고 하나의 사교 집단 비슷해가지고 국회의원 해먹는 걸 만사에 그 자기들의 목표로 생각하고 대권에 어디 가든 상관없다. 이런 정당은 벌써 해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수 정당이 떠들고 앉았으니까 보수가 지금 괴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의 지금까지 비리라든 모든 부정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더 나쁘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기 누가 국민에게 해를 입히고 있냐고. 그런데 저들은 적극 부정 16% 세력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아니 무죄로 가는 거는 계속 법을 진행해도 되고 예? 범법이 될 수 있는 거는 재판할 수 없다. 참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상권 분리 필요하나 이 정도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판이야. 다 그러니까 꼴짱 다 본 이들은 거지, 아주 지금. 적극 부정 세력이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하는데 끌고 가. 근데 이들이 공격하면 이들은 중간으로 가야 돼. 중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쪽에 강력한 세력을 버린다는 건 뭐죠? 약간 부정이 적극 부정으로 빨려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 네. 저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네. 있고, 그런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똘똘 뭉쳐 있잖아요.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자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내부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을 할 때에 이제는 국민의힘을 보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안 되지. 김문수 후보를 보고 가야 돼요. 네. 김문수 후보 같으면 지금까지 보면 틀림없이 정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저는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나를 쇄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반국가 세력 척결하는 일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주화 후보가 이번에 사퇴를 하면 자기는 선거할 그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면 안 돼. 다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 여러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자선이 아니 선이 아니면 자선을 선택해서라도 우리는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네. 예. 어떤 면을 보고 밀어주느냐 했을 때 이분의 삶에서 첫째는 나는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뭐 유시민이 뭐 이런 10억. 것들 다 받아갔어. 10억을 다 받아갔어. 예. 그런데 3명만 안 받아갔어요. 예, 예. 아까 김동길 박사하고 장기표하고 김문수. 이런데 이건 이제 홍동명 목사도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성직자의 선을 넘어선 거다. 그 윤리적 예. 의식이 예. 우리 목회자의 수준을 넘었다. 넘었죠. 저 사람들은 예. 대한민국의 목사들 치고 10억을 줄 테니까 받으라 하면 안 받을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것도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그럼요. 나도 우리 그래서 나는 그 아내도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건 대단해.
내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얘가 조금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 애의 도덕성은 내가 성직자지만은 목사의 그걸 능가하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전에 CTS TV에 가서 제가 좀 인성교육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6년 된 거야. 코로나 전에. 한번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은데 아까 그 도표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아니 처음부터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누가 돼도 괜찮다. 이재명이만 막아달라. 그래서 여기 인성의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 넘겨줘 보실래요? 넘겨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예.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뭐냐 이거지. 그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한 거지. 근데 지금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보니까 어떤 후보 밑에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 뭐 우리 국민들이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할 때에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심판하고 한 국가를 심판하고 뭐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 전부 다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네. 악한 지도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저런 인물이 출현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한 시대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만일에 투표를 통해 당선되더라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각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으니까 뭐 교회가 다 타락해 버리고 그냥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의용화되어 버리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의인 10명에서도 내가 구출하리라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사람의 가치가 있는지. 공산주의는 하나의 물질로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물질 같은 것이고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보면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맞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 예. 그래서 하나 더 넘겨보셔요. 그게 가치가 뭐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있거든요. 예. 그게 가치인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나는 그런 거 봐요. 진정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인격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뭘 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짓된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성 자체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추진력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가 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판교 신도시를 만들고 평택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GTX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가 또 한편으로 딱 보면요. 부패하지 않았고 네. 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네. 눈물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과격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그런 과격한 데도 없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리더자구나. 그것을 저는 그 사람 보면 볼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면만 많이 드러나요. 예. 이재명이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얼마나 추합니까?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 삼강 쪽으로 한번 좀 가보시면 이분이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야. 삼강 넘겨 쭉. 아까 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진실하고 아주 거짓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 국가의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규탄하면서 막상 지금 현재 가장 깨끗한 후보를 우리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데는 또 이상한 잣대를 들이댄단 말입니다. 네네. 넘겨보세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교수들이 뭐 정치인들은 뭐 권모술수가 능해야 돼. 예,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융통성이 아니잖아요.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한번 그래서 읽어보세요. 아까 저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개 같은 뭐 지식인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개 같은 지식인들 아닙니까? 맞아. 어? 그게 무슨 지식인입니까? 개 같은 지식인, 개 같은 종교인, 뭐 개 같은 정치인, 언론인 뭐 많죠 지금. 아니 그래서- 개 같은이 아니고 개보다 못하는 거지. 개보다. 개는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합니까 그게. 그렇지. 그 개 같은 지식인들, 개 같은 정직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재명이를 악마화시킨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 교회가 악마화 시켰습니까? 악마 같은 일을 하니까 악마로 이야기하는 거지. 언제 악마화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 성직자들이 나서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 그게 다 누구냐면요. 대부분 보면은 NCC 계열의 기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언론은 그런 집단 그 사실 우리나라 NCC 계열들 소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말하면 대문짝만을 실어가지고 한국의 대세인양 말하고 보수적인 가치 말하면 별로 취급도 안 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타락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예. 도지사 할 때 자기가 가보니까 경기도가 부패율이 1위더래 1위. 1위. 경기도가. 그래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장 깐깐하고 힘들게 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를 보내달라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진짜 괜찮겠냐? 아 진짜 괜찮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니까 그때 비리가 걸린 게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성남시. 성남시. 그때.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그 예. 참 마주침이네 지금.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자신 있게 산 분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정치 논리에서 부정과 비리에 얼룩졌던 대한민국이 이번에 깨끗하게 정화될 때라고 전 보거든요. 대한민국 하면 거의 그런 정신혁명과 정치혁명과 여러 가지 사회 개혁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그 토론하는데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예. 김문수가 묻는 거예요. 저 트럼프 미군 철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외교 문제를 물으면서 야, 근데 이 이재명이가요.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미군 철수는 참 미군 철수를 찬스다, 그렇게 뭐. 주장하고 네. 그랬던 이 사람이요. 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저렇게 사람이 앞에 다르고 뒤 다르고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가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중국을 갔었다네요. 그 탈북자들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거기를 갔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그 중국에서 호되게 한번 당했나 봐요. 그래 거기서 막 맞기도 하고 감금도 되고 김문수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슈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을 잘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해갖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저기 중국의 편을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 사람은 이런 중국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체득을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반미 운동을 해야 될 김문수가 지금 미국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지금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지금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만일의 경우에 한미일 관계가 차단되고 북중러 저런 대륙 사회주의 세력 권위주의 세력 넘어가면 대한민국 역사는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26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정직이 있어야 되고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얘기야.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저기 예. 댓글에도 보니까 예, 나는 예. 구주와 지지했는데 안 한다면 난 안 하겠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도 있거든. 물론 서운함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내 홍동명 대통령만 세라네. 예. 그 내같이 대통령 감으로 취급된 사람도 지금 경선에도 못 나가봤는데. 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조 후보에 대해서. 홍동구 목사님이 예. 김문수는 성직자의 이상을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도덕성이. 예, 도덕성. 근데 저도 예. 김문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목사로 살면서 거의 5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김문수의 삶을 보면 내가 성직자로 살았지만은 저는 야 정말 김문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죠. 예? 대단. 나는 그게 느껴져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까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나 항상 전준환 목사 그런 사고를 가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타락해도 네. 이렇게 저 깨끗한 후보와 더러운 후보를 비교해 가지고 더러운 후보를 선택한다. 말도 되도 않은 일이죠. 아니, 여러분, 부정선거만 아니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네, 아니 이번에 네. 우리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서운한 분들에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서운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더 서운하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예. 밥을 못 먹어요. 예,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래? 그와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공식적으로. 맞아. 예? 예, 그 한동훈 정도까지 하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이거 도와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살신성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옆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다 왔더라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밥을 못 먹고 있고 밥을 갖다 줘도 안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